이긍정입니다. 외계어 없는 IT 팟캐스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에 접속을 하시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2부를 시작합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힘드네요. 네. 폐벌. 덥다고 창문을 열었더니 스튜디오에 모기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저희가- 밀착형 녹음.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 모기채 터지는 소리가 녹음될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하지 마. 이거 몇 일단 번째야. 아니, 난 물리는 게 너무 싫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예. 네. 자, 그럼 2부로 돌아와서 어떤 컨퍼런스를 준비해 오셨는지. 네, 아망드의 2부를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제 요새 근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황을 먼저 얘기해야 네, 되는 왜냐면 상황이에요? 근황이 2부랑 근황 연관이 되기 토크. 때문에. 아, 그래. 왜냐면 제가 요새 집에서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 집에 게임밖에 안 앉아가지고 하지. 네, 요즘 제가 게임 게임을 뭘 하냐면 음. 테트리스를 해요. 왜요? 테트리스에 아니 빠졌어요. 그냥 옛날 그 고전 테트리스 그대로? 아니 플레이스테이션에 있는 그 뭔가 3D야? 테트리스가? 아니 그냥 테트리스예요. 네. 그 똑같은 테트리스인데 음. 테트리스를 제가 앉은 자리에 6시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거 근데 한때 뭐야 PC방 가면 그렇게 하는 애들 있었어. 넷마블 테트리스 그렇게 하는 애들. 네, 그 테트리스를 컴퓨터랑 붙어서 막 15연승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니 경쟁을 해요 테트리스가? 경쟁 테트리스야? 네, 경쟁도 되고 이제 음. 그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다가 네네. 플레이스테이션 돈을 내고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 네트워크에 네트워크 게임을 가려면? 하려면 네네. 네. 그래서 돈을 냈어요. 다른 사람이 해봐야겠다. 아, 가- 이제. 그 시장에 나가봤더니 그러니까 내가 좀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금 이제 유저야? 강호에 내가 나가야겠다. 이제 강호에 나가야겠다고 네. 하고 그 나가 접수를 했어. 전쟁터에 돈을 내고 나갔어요. 참전비를 내고 사망하셨습니까? 10초 만에 제가 그거 한 번 이겼어요. 지금까지 한 50판 했는데 한 번 이겼어요. 그분이 하다가 설거지하러 가신 거 아닐까요? 그만큼 게임에 요새 빠져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요새 이런저런 플레이스테이션을 네. 사면서 이런저런 게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도 하고 있고 네네네네. 그래서 뭐 게임에 빠져서 이분은 약간 게임 관련된 패버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내가 네. 게임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이렇게 물려받아 주니까 형은 참 마음이 좋아. 네. 게이머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럼. 네. 그래서- 게이머들 페스티벌. 네, 게이머들이 열광하는 페스티벌을 한 3가지 갖고 왔는데 그렇게 두근- 있어요, 근데? 두근두근한 많지. 진짜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코믹 왜냐면 월드 몰라요? 코믹 월드? 게임이 아니잖아. 그러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3대 게임쇼라고 불리는 아, 네. 집에서 게임이나 할 거지 왜 나와? 밖에서 게임하면 더 재밌어. 같이. PC방이 왜 성공했는지 모르냐?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첫 맞으려고. 번째로 소개해드릴 겜페벌은 겜페벌. 네. 전 세계 아마 이 겜페벌이 아마 제일 클 것 같아요. 아닐 거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닐 거야. WWGC입니까? 단일 제작사가 하는 게임 페스티벌 중에서는 제일 클 거예요. 뭔지 알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지. 네. 지스타. 단일 아니에요? 게임사가 하는 뭐 소송 걸려 그러다가. 하는 네. 회사는 이제 블리자드죠. 그치. 아.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페스티벌을 하지. 네,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오버워치 같은 게임들을 만들고 있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 연례에 해당돼요. 네. 이 연례 행사에 가면 매년 회사에 새로운 IP들, 새로운 게임들을 홍보하고 새로운 게임이나 게임 내 업데이트들을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근데 블리자드 것만 하는 거죠. 그렇죠. 블리즈컨이니까요. 게임도 발표를 해요, 그럼? 네, 게임 신작 게임들도 발표를 합니다. 블리자드가 매년 게임을 내요? 게임 내 업데이트를 하죠. 그 아. 블리자드는 원래 그 뭐랄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해자 게임이라고 하죠. 가성비가?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만 돈을 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업데이트를 그렇죠. 해주니까 이 업데이트 한 번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새 그리고- 게임이나 다름없는 업데이트를 하니까 가끔. 그리고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 게임에 블리자드가 많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은데 예.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의 다음 짝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언맨의 아이언맨 3는 언제 나올까? 뭐 영화. 어벤져스 2는 언제 나올까? 이렇게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네. 기대를 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뭐 디아블로의 다음 확장판은 어떤 자기자기. 이야기로 갈까? 음.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데 맞아. 블리즈컨에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 거죠. 아. 네, 아예 새로운 게임들 뭐 오버워치를 뭐 재작년에 발표했던 것처럼 네. 네네. 오버워치 같은 새로운 게임들을 발표를 하기도 하지만 매년 새로운 게임들을 낼 수가 없으니까 얘네가 다이소도 아니고 매년 그렇지. 새로운 게임 낼 수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과물이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네.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게임을 만들가다고 재미없으면 막 엎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지네 맘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매년 새로운 게임들을 내는 건 아니고 예. 그 게임의 업데이트를 음. 공개하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런 게임들이 이제 점점
그 퀄리티가 좋아지니까 네네. 그 업데이트만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죠. 네, 새 저 같은 게임보다? 경우도 그런데요, 뭐. 그래서 가면 신작 게임들을 미리 체험해 본다거나, 네, 그리고 아 좋네. 다양한 기념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이 기념품이 뭐 그냥 뭐 인형 같은 게 아니고 막 실제로 아니야, 예, 엄청나요. 네, 진짜로. 엄청난 네. 기념품들을 판매한다. 뭐 예를 그 들어서 뭐야? 그냥 피규어인데 음. 피규어 하나가 막 한 60만 원 해요. 뭐 그 비싸? 근데 진짜 그 가지면 뿌듯할 것 같은 그런 아니야, 기념품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얘네들 그 IP들이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가 있잖아요. IP가 뭐예요? 지적 저상권, 재산권. 아,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런 자기들 창작물.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 큰 회사들 중에 게임 막 다 찍어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막 계속 막 파이널 판타지 15, 16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반해 블리자드는 그렇게 딱 지금 네 가지들만 계속 갖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또 뭐 있냐? 디아블로, 디아블로, 오버워치. 원래 네네. 세 가지였었는데 오버워치가 나오면서 네 가지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들 컨셉 원래 그 오타쿠들은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설정 되게 중요해요. 세계관. 세계관. 네. 뭐 예를 들어 인간 캐릭터가 오크 캐릭터와 크기가 몇 배 차이 난다. 이러면은 실제로 그 오크 캐릭터에 맞춘 막 피규어를 판다던가. 아. 집에 못 가져간 트럭 갖고 와서 가져가야 되는 피규어를 네네네. 판다던가. 그리고 그것도 팔아요. 그 뭐지? USB 충전기인데 파일런 형태로 생겼어. 스타크래프트의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종류. 프로토스 건물 짓는 거. 그러니까 게임 내 아이템 형태. 아니 게임 내 건물이랑 똑같이 생긴 USB 충전기가 있는데 네. 걔를 USB를 딱 꽂으면 이렇게 불이 착 들어와요. 네. 게임이랑 똑같이 게임상에 있는 것과 또 그러면은 게임에 있는 그 그래픽과 현실을 그대로 연결해서 약간, 파는 그런 기념품들이 많아서 많은 사랑을 받아요. 네. 그렇지.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 덕후들한테는 그 WWDC 가슴 같은, 떠들리는. 네. 가슴이 이제 설렁설렁하는. 특히 네. 블리자드의 게임에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블리즈컨은 항상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애너하임시에서 열립니다. 다 캘리포니아네요. 다 캘리포니아네. 이사야겠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그 미국의 서울 같은 거지.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 에어비앤비를 돌리면 엄청 핫하겠네요. 세금 폭탄이 엄청 핫하겠네요. 예. 어쨌든 WWDC는 네. 그 우리가 실제로 가는데 뭐 입장권 사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쵸. 블리즈컨은 입장권이 2개입니다. 네. 뭐야? 세 개입니다. 3개. 네. VIP. VVIP. VIP 입장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행사 입장권이 있고 행사 가상 입장권. 입장권이 있고요. 가상이요? 자선 만찬 입장권이 있습니다. 게임처럼 파는 거예요? 세 뭐야? 가지로 나뉘어서 파는데요. 2017년 기준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실제 그 행사 입장권은 네. 미화로 199달러, 20원 정도죠. 그게 뭐 어,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 애너하임시에서 열리는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입장권이야. 네, 입장권. 건물 그냥- 들어가서 네, 본다고. 그 물리적으로 가서 보는 거고요. 물리적인 입장권. 가상 입장권은요. 네.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를 볼 수 있는 권한입니다. 가격은? 가격은 한국 돈으로 39,000원 정도. 훨씬 싸네요. 네, 훨씬 근데 싸죠. 39,000 그 지금까지 긍정 씨가 얘기했던 컨퍼런스와 비교했을 때 네. 이거를 영상으로 보기 위해서 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해요. WWDC나 뭐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실시간으로 전 세계 다 그 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치. 네. 이 블리즈컨은 돈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특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영상 보는 걸로도? 네. 아 이거 특전이 약간 그 성인 사이트 느낌도 나고 돈 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특전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뭐 잘하시네요. 넷플릭스처럼 네. 이렇게 포장을 할게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자선 만찬 입장권이라는 것도 그게 있는데 궁금한. 나 그거 처음 들어. 요거는 200장 한정으로 팔려요. 오. 아. 750달러. 큰돈 비싸죠. 내고. 한 80만 원 돈 거의 하죠.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네. 그래서 요거는 블리자드 임원진, 그다음에 아티스트, 개발자들이 함께 참석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 대박. 그래서 팬사인회구나. 팬사인입니다. 아. 그래서 이 개발자들 왜냐면 블리자드는 워낙 스타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이 스타 개발자들과 밥 한 번 먹고 이야기 한 번 나누고 사진 한 번 찍는 게 굉장한 영광이거든요. 영광이지. 그러니까 그 블리자드 임원이 네. 우리나라처럼 꼰대가 아니라 네. 진짜 게임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게임 오타쿠지. 네. 아. 실제로 게임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임원진이죠. 네. 근데 이게 뭐 그냥 꼭 야 얘네 돈에 미쳤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여기서 나온 수익은 오렌지 카운티 병원에 모두 기부를 한대요. 그래서 자선 만찬이야. 네, 자선 만찬이죠. 어. 그러니까 블리자드는 은 실장 선생님 얘기하면 블리자드는 네. 참 착한 일을 좋게 잘하는 것 같아요. 다행 미담밖에 없는 회사 중 하나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행사 입장권에는 네. 예. 행사 입장 시에 필요한 비표, 네. 비표가 이것도 좀 약간 그 비표?
그 명패 목에 매는 거예요. 네네. 그게 그 다른 행사에는 그냥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00원짜리 다이소에서 파는 네, 명패잖아요. 근데 블리자드는 이게 또 거기에 만한 디자인이 또 따로 들어가요. 아, 게임처럼. 네, 그래서 아. 거기에 대해서 좀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이름 네. 판때기처럼 아마 줄 그 거예요. 자체로 좀 상징이 네. 상징성이 되는구나. 있죠. 그리고 특별한 선물들이 들어있는 블리즈컨 선물 꾸러미가 들어있습니다. 좋아.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USB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 그 실제 피규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 CD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무료로 이제 음. 항상 함께 게임 그 비용 안에 들어있는 거죠. 네네. 행사 좋네요. 입장권 비용 안에. 그리고 게임 내에 초상화 같은 네네. 그런 디지털 아이템들 있잖아요. 원화 이런 거. 네, 게임 아니, 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이라던가. 와우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애완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크래프트를 했을 때 스타크래프트의 내 아이콘으로 쓸 수 있는 그 그림이라든지 네. 이거를 블리즈컨에 참석한 사람들만 박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아이콘들을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게임 안에서도 차별화를 주는 거야. 네, 블리즈컨에 참석했다라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오버워치를 예를 들어서 작년 오버워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버워치의 바스티온이라는 캐릭터의 그 스킨을 줬어요. 네네. 그거용 스킨-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블리즈컨에 참석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게임 내 초성화 같은 게임 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네. 가상 입장권을 구매를 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가상 입장권의 특전이 뭐 별도로 있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냥 개중에 디지털 콘텐츠들은 가상 입장권한테도 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행사 입장권 같은 경우는 $199라고 했잖아요. 그쵸. 행사 입장권의 그 가격보다 넘는 선물들이 보통 블리즈컨 선물 꾸러미 안에 들어 있고요. 아, 맞아. 보통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초성화 같은 게임 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네. 여기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기 해소 가치가 때문에 있지. 가상 입장권을 사는 39,000원에도 그 돈이 아깝지 않고 그 실제 행사 입장권에도 그 돈이 아깝지 않은. 네, 그 구글 같은 경우에도 개발자 컨퍼런스 때 그 네. 참가자 전원에게 신형 노트북을 돌려버린다든지 이런 예상치 특이한 못했던 네. 선물을 그냥 다 돌려버리는군요. 그래서 네. 이게 비싸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지금 말씀해주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 뭐야 이런 부분은 디지털 입장권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약간 반감이 있었는데 네, 그 앞에 그 개발자 컨퍼런스들 얘기 듣고 들어보니까 그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환경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팬들은 많고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적절히 좀 이렇게 대안책을 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블리즈컨은요. 음. 기존 게임의 신규 맵이나 캐릭터를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게임 발표를 이제 예상하기도 해요. 디아블로 네네네. 4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된 게임들을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도 마련돼 있고요. 네네. 당연히 이제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하고 뭐 몇 년 있다가 이제 출시를 하는 경우도 있기 그쵸.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놨고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하스스톤, 히오스, 와우 같은 게임들을 세계적인 클래스로 이 스포츠 경기를 엽니다. 아 거기서 그러니까 경기도 해요? 네, 블리즈컨 네. 내에서 해커톤처럼. 그 경기를 열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 우승자를 뽑아서 거기에서 또 상품을 주기도 하고요. 한국인들이 그 글로벌로 하면 이게 전 세계 대항전으로 하면 한국인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항상 한국 팀이 져요. 네. 한국 팀이 이기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블리즈컨 안에서는 차라리 좀 이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네. 그리고 지역 경연대회도 열리고요. 그래서 뭐 어디 뭐 미국 내의 경연대회도 네네. 열리고 이게 며칠 동안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면 진짜 블리자드 팬들 개발자뿐만 아니라 네. 블리자드 게임 팬들 모여서 하는 축제 같은 느낌이네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도 이 블리즈컨의 백미는 개발자랑 게임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토론이 열려요. 아 토론이 열려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은 그 WWDC나 IO에서 개발자들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네네네.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 개발자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게임 내에 숨어 있는 떡밥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러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워크래프트 4 개발해 주세요. 블리즈컨은 근데 굉장히 폐월충이 네.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폐막 공연이 얘네가 항상 그 높은 수준의 아티스트를 데리고 와요. 네. 그래서 뭐 2010년에는 잭 블랙이는 터네이셔스 D가 오 대박. 하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메탈리카가 와서 하고요. 야, 테네이셔스 D 모르시는 분들 빨리 그- 나무위키에 검색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하면 보통 장동민 씨나 뭐 아니죠. 뭐 그- 아니지. 반지 이런 성준이와 것처럼. 대준이. 형준이야. 그 정도? 그렇지. 그 정도가 온 거지. UV 이런 애들이 온 거지. 네. 네네. 그리고 2015년에는 링킨파크. 근데 뭔가 안 어울려. 아 그분들이 게임을 좋아하겠지. 게임 좋아하는 그쪽이 오는 거구나. 그렇겠지. 네. 그리고 2016년에는 패러디 뮤지션으로 유명한 네. 위어드 알 양코빅 이름도 모르겠다. 이분은 뭐야? 잘 모르겠어요. 그 롱리 아일랜드처럼 패러디나 뭔가 개그맨들이 네네. 모여서 이렇게 약간 만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거의 콘서트 수준으로 공연을 하고 간대요. 네네네. 근데 그것만 보러 가도 네, 이득이네. 이득이죠. 근데 게임 팬들은 누가 오든지 뭐 상관없는 사실 뭐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가 중요하지.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게임 발표를 보러 가면 콘서트 공짜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 게임 네. 발표를 보러 갔더니 콘서트가 덤. 그래서 블리자드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유저들이라면 빠질 수 없는 이벤트고 네. 또 매년 파격적인 선물이랑 파격적인 게임, 신규 맵, 신규 캐릭터를 보여주는 고퀄리티 행사라서 실제 게임 속에 마치 게임 속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꺼내놓은 듯 같은 그런 꿈속의 동화 같은 페스티벌이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디즈니 같다. 네. 이게 그쪽 그 나라 살거나 그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꼭 가볼 만한 그냥 지역 축제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올해 행사는 11월 3일, 4일 열린다 그래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자선만찬 입장권이랑 행사 입장권은 품절됐대요. 벌써? 네. 어. 그리고 가상 입장권은 곧 판매하기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건 매진이 없죠. 네, 관심 있으시면 그 블리자드 같은 경우가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게 블리자드 코리아도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한국 시장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그 성수동에 커먼그라운드인가 그쪽에 한창 그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다가 아예 그쪽 일대를 다 자기들 무슨 마켓이라고 하면서 그 블리즈컨에 있는 부분 중에 네. 그 팬들 오는 코스프레 부분들 네네. 그리고 개발자와 대화 일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핫한 그 블리자드 지적재산권들을 이용한 굿즈들 아이템들. 네,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마켓을 열었었어요. 맞아요. 네, 그것만 전시도 열고 거기에 또 이제 입장권을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뭐 그런 것들 보면 아마 조만간 이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한국에서도 뭐 한국만의 그런 약간 페스티벌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싶은 그 생각이 블리자드가 뭐 이건 여담이지만 블리자드가 꼭 블리즈컨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WWI라고 하는 그 다른 게임쇼도 하나 같이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한번 열렸었거든요. 한국에 열려서 한국에서 뭐 스타크래프트 2를 발표했던가 아마 네네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 이게 좀 흐지부지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음. 그래서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한국의 블리즈컨이 언젠가 한국에서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시도를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 컨퍼런스 아니고 게임 쇼인데요. 네. 이거는 매년 6월마다 열리고 이거 저희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지금쯤 아마 끝났을 거예요. 방송 들으시는 시점에. 그래요? 네, 막 끝났을 건데. 잠깐만. 근데 컨퍼런스랑 게임 쇼가 약간 다르게 구분해야 되겠죠? 컨퍼런스는 뭔가 이제 교육이 뭔가 이렇게 그쵸. 아니야.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페벌은 똑같아요. 페벌이니까. 아니 근데 그 게임 말씀해 주실 게임 쇼에 이제 네. 컨퍼런스처럼 이런 세션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나요? 요거는 있겠지. 게임을 발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 뭐 실제로 그 게임에 제작 대한 발표에 토론을 같이. 한다던가 네. 이런 것들은 아니네요. 토론이나 그런 자리들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그냥 하죠. 콘서트 정도로. 네, 게임 쇼입니다. 네. 세계 최대의 게임 쇼인데요. 이게 비스타. 전 세계 지스타라고 그만해. 적었지 지스타 마. 안 할 거야. 돈 받았냐? 전 세계 3대 게임쇼라고 불리는 게임쇼가 있는데 미국의 네. 팍스, 독일의 게임스컴에 이어서 네. 이제 또 세계 최대 게임쇼라고 불립니다. 미국의 E3라는 팍스라는 게 있어요. 네? 미국의 팍스 네. 그리고 독일의 게임스컴. 게임스컴. 네,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뭐 전 지금 이슈가 들어본 없어요. 적이 지금 네. 것까지 포함해서 셋 다 처음 들어요. 네. E3는 아니야. 유명하잖아. E3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그건 네. EC2고요.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죠. S3랑 헷갈렸네. 네. 어쨌든 E3는요. 정식 명칭은 일렉트로닉 엔터테인먼트 엑스포. 줄여서? 이가 세 개라고. 네, E3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95년에 네. 처음으로 시작이 돼서 오래됐다. 2년 동안 운영상의 이유로 작게 열린 거 제외하면 음.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게임쇼입니다. 꾸준히 어. 열린 네, 거죠. 그럼. 2008년이랑 2009년에 네. 그 운영상의 이유로 작게 열렸어요 한번. 네네. 자금 문제나 뭐 근데 이런. 그때는 이제 그때 빼고는 세계 최대로 계속 음. 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CES 그 매년 1월에 열리는 1월에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가전 전시회 있잖아요. 그쵸. 그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네, 뭐, 뭐 LG도 발표하고 LG도 발표하고 베이거스. 삼성도 발표하고 네. 뭐 이런 그 CES에서 게임 회사들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이 CES에서 커버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 그러면서 얘가 분리가 돼서 네. 이제 6월에 매년 6월에 열리는데 네. 6월에 열리면 이 게임사 입장에서는 꿀인 게 6월에 발표를 하고 6개월 동안 프로모션하고 연말에 발표를 하면 매출이 뛴다고 해요. 뛰는 거지. 네. 마케팅적으로 딱 네. 좋은 기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예. 아마 이제 곧 시작이군요. 이제 듣고 계시면 이제 거의 네. 끝나는 시작했다 네. 끝나버리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래서 다른 전시회들이랑 마찬가지로 회사 규모가 크면 이제 멋진
부스를 마련한 건 당연하죠. 부스를 마련하겠지. 네, 그래서 근데 E3는 그 규모가 좀 남다릅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EA 같은 경우에는 네. 이쇼 하나에 1년치 홍보비를 대부분 사용해요. 아 진짜? 네. 거기만 몰빵해도 네. 프로모션을 근데 지금 말한 대로라면 시기적으로도 너무 딱딱 맞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몰빵할 만하구나. 왜 그러는 거야? 그만큼 E3에서 발표하는 게임의 마케팅 효과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군이 홍보용으로 개발한 아메리카스 아미라는 게임이 있어요. 미군. 네, 미군이요. 아메리카스 암이 재밌어요. 네, 그 게임이 발표할 때는 E3 행사장에서 실제 쇼장 옥상에서 지상까지 레펠 시범 보이고 실제 미군이 레펠 시범을 보이고요. 주차장에 장갑차를 세워놨대요. 아 뭔가 그냥 게임과 연결성을 두기 위해서. 프로모션 그럴 아니 수 뭐랄까 이렇게 있어요. 네, 네. 그 정도로 네. 이 마케팅에 막대한 비용을 쏟고 약간 있고요. 플래시몹 같은 느낌까지 그렇죠. 끼얹었구나. 그- 우리나라로 치면 해병 유격대 와가지고 갑자기 하고 있는 거잖아. 게임쇼에서 지스타에서 갑자기 아, 그러니까. 진짜 무섭겠다. 아니 그 해병 전후에 차량 와 있고 저기 삼국지 게임 같은 거 했는데 관우 막한 30명 서 있는 거야. 말 끌고 말도 오고. 막 끌고 오고. 다 술 한 잔씩 하고 있고. 괜찮네요. 네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아니 지스타 가면 다 하고 있어. 아 그래요? 네. 소문이 안 났을 뿐이야. 그렇대요. 네 그래서 E3에서 공개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게임 회사들이 E3를 얼마나 좀 중요하게 살펴보고 아. 있나, 네.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E3가 열리던 95년 첫 해에는요, 음.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여기서 발표를 했어요. 아.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을 내면서 우리가 게임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거를 소니가 E3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E3 거죠. 아, 잠깐만. 네. 이게 2, 3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기사에서. 네. 근데 왜 한 번도 못 봤지 이런 걸? 신기하네.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되게 관심이 크네요, 없으니까 이게. 게임 쪽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긍정 씨는. 근데 저 그 게임 조금만 좋아하면 당연히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E3라는 걸. 어느 나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는데 네. 그냥 E3라는 게 E3에서 뭘 있다는 발표를 거는 했다더라. 알아요. 네. 음. 그래서 뭐 세가의 세턴, 그다음에 닌텐도의 버추얼 보이가 E3 첫 해에 다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했겠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97년에는 그 요즘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든지 이런 네네네. 게임의 모태가 되는 하프라이프가 공개가 하프라이프가. 되고요. 2000년에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2가 공개되고 블리즈컨이 2005년부터 시작됐거든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블리즈컨이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블리자드도 그 이전에는 그래서 E3에서 네. 발표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2002년에 워크래프트의 명작 워크래프트 3가 음. E3에서 발표가 됐어요. 대박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네. 그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 입장에서는 블리즈컨 같은 페스티벌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네. 실제로 소규모로 이제 각자들 하고 있지만 네. 그 정도까지 볼륨을 키우기가 사실은 리스크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쫄딱 망하면 네. 그럼 쪽은 쪽대로 팔리는 거고 돈은 돌대로 쏟아붓고 그거보다 이 딱 6월에 열리는 여기에 몰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당연히 그렇죠. 판단이 나겠네요. 네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데 가면 이제 체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그냥 광고 영상이나 음. 캐릭터만 보는 것보단 게임을 체험해보고 싶으니까. 네. 보통은 체험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게임이 생각보다 원래 플레이 시간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기 어렵지 않아요? 보통 컴퓨터들이 뭐 한 수십 대가 깔려 PC방 있고요. 만큼 보통. 있더라고. 그리고 이런 데 가면은 체험용으로 짧게 캠페인 하나 정도만 끝낼 수 있는 그 데모용 게임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더 할래야 더 할 수 없는. 더 할래야 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기자들이 딱 그것만 취재하고 그냥 나오잖아요. 저 패블용 믹스테이프 만들어 올리듯이. 맞습니다. 그런 거야. 아, 정확해. 예. 네. 저스티스가 왔지만 그 믹스셋을 갖고 온 거지. 그런 거죠. 네. 슬프게도. 그러시게 됐고요. 그래서 게임사라든지 콘솔 제작사가 E3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네네. 지금까지는 게임 업체 관계자나 게임 관련 언론사에만 참석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요? 일반인들은 참석을 못했었어요. 뭐야? 아, 의외다. 들어가려면 게임사의 그 비표를 지인을 받거나. 통해서 비표를 받아가지고 그 들어갔어요. 프레스 이렇게 네. 압박 이런 거. 아 그러면은 이 전까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민간인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다 일반인들이 민간인이야, 없었는데 다. 언제까지? 올해부터 일반인의 참여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몰랐네. 네. 뭘 몰라 임마. 기사는 계속 났었으니까 어차피 뭐 그러니? 이거 열려 있다고 갔을 건 아니잖아. 그렇지. 어차피 다 못 그렇지. 가. 아니 그거 얼마야? 네. 궁금한 게. 그래서 그 $250에 일반인들한테 팔았는데요. 예. 이전까지는 따로 비용을 안 받고 기자들한테 그냥 프레스 kit이었고. 기자들한테도 이제 비용 받았겠죠. 예,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외부에 공개될 필요가 없는 네. 프레스 kit이었고. 네. 그래서 입장권 15,000개를 $250에 팔았는데요. 네. 그 순식간에 매진됐어요. 그랬겠네. 아, 역시. 네. 네. 왜냐면 지금까지 못 갔던 게 열렸으니까. 미지의 세계가. 그렇죠. 가보자. 그리고 E3 가면 E3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발자들의 토론 자리가 있기는 있어요. 그거 봐. 네. 그래서 아예 그냥 게임 체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션이 네네. 조금은 네, 있을 거야.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음.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졌고요. 음. 네. 최신 게임도 즐겨볼 수 있고
그래서 근데 또 내년에는 또 일반인한테 팔지 안 팔지 몰라요. 아 이제 한 번만 일단 시험 삼아 시범적으로 해본 시험 거니까. 삼아 해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3대 게임쇼인 미국의 팍스라든지 독일의 게임스컴이 예. 일반인 입장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E3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아. 네. 민간인이 요즘은 또 그리고 개인 미디어나 네. 소셜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 그 힘을 약간 무시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죠. 판매하시는 분들은 게임 업계 분들은 그렇게 일반인이 오는 거에 더 치중을 하겠지 결국.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결국 그쪽 페스티벌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어. E3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왜냐면 E3가 명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반인의 허용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어. 만약 입장권이 없으면 그냥 집에서 무료로 7시간 중계되는 아프리카 그, TV. 그리고 게임사의 그런 발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거를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일반인이면서도 어쨌든 그 게임의 한쪽 분야의 특정 분야의 매니아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판매를 해야 되는 건데 어리석은 행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이라도 파니까 칭찬해주고 마지막으로 E3는 여기까지. E3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뭐 있으셔도 대답 못해드립니다. 네, 네. 그러네요. 조사가 여기까지. 네. 며칠이나 하죠? 요거 이틀 합니다. 이틀. 네. 짧고 굵게 하는구만. 예. 네. 그래서 아니요 3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요. 네. 다이스 서밋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컨퍼런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서밋인데요. 네. 서밋은 뭐야? 서밋은 뭘까요? 서밋은 서밋이지. 약간 서밋 검색해 봅니다. 좋은 높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네. 그 자기네들끼리 원탁에 두고 이제 또 대화를 하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산의 정상이란 뜻이래. 네, 정상분들이 그러니까 네. 정상회담 뭐 이런 거 하잖아. 약간 그런 거예요. 아. G7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가서 하기보다는. 네. 그래서 다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참여하기는 힘듭니다. 네. 인비테이션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아무한테나 못 가게 하는구나. 네, 물론 인터넷으로 그들이 발표한 자료들은 다 네. 공개가 됩니다. 혹시 안표 네, 네, 넘어가고요. 네. 안표를 좋아해 이렇게. 안표 특집 한번 해야 되겠어. 네. 그래서 다이스가 뭐냐면요. 네. 주사위요. 주사위 말고요. 음. 디자인, 이노베이트, 커뮤니케이트, 엔터테인의 약자예요. 하여튼 이 말 줄이는 거 좋아해. 이건 좀 임팩트 없는데. 어거지네요. 다이스여서 신들의 주사위 실제로 놀이처럼 이렇게 하지.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갈 처음 수가 듣는 건데. 없으니까. 가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게임계의 미래를 책임지는 리더들이 좀 많이 오는.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 쪽의 정상회담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2002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게임을 발표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각 게임사의 리더들이 좀 둘러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게임을 담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네. 거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게임을 통해서 연구된 연구 결과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과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자리에 인류 미래에 대한 얘기들. 이번 그 발제 하나 제가 예측해 보자면 네. 이제 AMD랑 엔비디아 쪽에서 과연 그 지포스 그래픽 칩셋 이대로 안전한가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거- 광부들에게 계속 뺏기고 이거는 있어서 매년 어떡한가. 2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끝났고요. 아마 내년쯤에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거를 보니까 좀 그 생각을 해보니까 게임 쪽에서는 게임 가지고 어디서 막 뒤통수를 치고 이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네. 개발이나 예를 들어 개발 서비스 네네네. 아니면 기계를 만든다 제품을 만든다 네. 하면 여기서 이걸 만들었는데 저쪽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몰래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카피를 해. 아니 그냥 혁신적으로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오버워치가 뜬금없이 나왔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근데 게임 쪽에서 방금 오버워치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게임 쪽에서 그런 식으로 어디서 갑자기 엄청 혁신적인 게 튀어나와서 다른 데서 범접하지 못할 만한 그런 게임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게임 쪽은 제가 게임 매니아이자 그냥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네. 얘기를 하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영화처럼 게임도 이미 그 모든 오마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게임을 만들든 과거의 오마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평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신기술은 도입이 되지만 네. 그 신기술 안에 그러니까 기술적인 얘기들을 제외하고 일반 우리 사용자가 느끼는 어떤 게임의 일부분이나 그런 오마주라고 하죠. 게임의 형태, 구성 이런 것들은 다 과거의 게임의 답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오버워치 같은 경우가 근데 이제 유례 없는 아까 말했던
뭐 네. 판도를 뒤집은 게임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간간히 나온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어요. 나 근데 이 긍정 서밋 씨가 때문에 그게 없나 해서. 미리 합의돼. 네. 미리 합의 쇼 담합하고 야 올해는 여기까지만 하자. 야, 다음 그런 달에 거 있어. 야 올해 중에 특이한 거 낼 새끼들 손 들어봐. 플레이스테이션 VR 할 거니까 니네 잠깐 좀 쉬고 이런 식으로 해라. 나 키넥트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러면 이거 하는 거야.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본주의를 뭘로 생각하는 네, 거야? 지금 자본주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네, 어쨌든 이 다이스 서밋이랑 동시에 다이스 어워드 같이 열려요. 어워드. 네,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는 약간 오스카상 골든 같은, 디스크. 그런 느낌으로 좀 권위 있는 상인데요. 올해 2월에 열린 다이스 어워드에서는 오버워치가 올해 상을 받았어요. 게임 오브 더 이어를 거기서 네. 뽑나 보군요. 돌려먹는군요. 왜냐면 네. 뭐 작년에 출시돼서 열풍을 이어받았던 게임이기 때문에 네네. 뭐 오버워치가 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이스 서밋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잠깐 전해드리면 네. 그 올해 2월에 열린 다이스 서밋에서는 음. 오버워치 총괄 개발자 제프 카플란이 오버워치 블리자드가 희망찬 미래의 길을 창조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되게 뉴스가 많이 났었어요. 네네. 뭘로 뉴스가 났었냐면 올해 촛불 집회가 올해 초에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촛불 집회에서 또 촛불 집회뿐만 아니고 세계 여성 인권 행진에서 큰 활약을 보였던 전국 디바 협회. 그러니까 줄여서 전디협이라고 많이 맞아요. 불리는데 전디업이 뭐야? 전국 디바 협회라고 있어. 불리는데요. 진짜? 오버워치 캐릭터 중에 한국인 여성 캐릭터인 디바가 있어요. 네네네. 송하나라고도 불리는데 그 네. 디바가 오버워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여겼던 다양성이랑 한국의 페미니즘 단체가 디바로 이용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는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많은 감동을 줬었어요. 맞아요. 전디협의 디바가 그 디바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촛불 집회 때 디바 그 캐릭터를 깃발로 들고 다니시기도 맞아. 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디바를 이용해서 페미니즘을 많이 홍보하고 그다음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들을 바로 잡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또 한국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오버워치 총괄 개발자인 제프 카플란이 다이스 서밋에서 발표를 하면서 뭐 많은 그 사사하는 바람을 바가 크네요. 네. 네. 그래서 다이스 서밋은 일반인이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도 않고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자료가 안 나와요. 주사위만 자꾸 나오겠죠. 네, 그래서 각 리더들이 발표하는 기조연설 같은 것들은 유튜브에 올라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몰카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찍나요, 그것도? 아니 뭐 공개하겠지 몰카나. 그런 것들은. 어. 아, 공개하세요? 몰캐 네, 아니- 공개됩니다. 아. 몰캔 아니고 공개됩니다. 몰캠이래. 캠 버전으로만 이렇게 올라오는 네, 직캠으로 직캠으로 올라오고요. 올라오면 돼. 그래서 가상현실이지만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훈들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치. 네, 그런 교훈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니까 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디바 같은 경우에서도 게임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제프 카플란이 그다음에 전디협이 그걸 현실로 끌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런 것들을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뜻깊은 서밋이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보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전문가들의 게임 그 학회 같은 거네요. 네.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블리즈컨, 그 다음에 다이스 서밋, 그 다음에 네. E3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뭐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재미있는 컨퍼런스니까. 찾아보면 네. 그 유튜브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축약하고 또 그 재밌는 영상들만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모아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E3에서 올해 닌텐도에서 또 무슨 재밌는 게임을 내놓을지 지금 올해 지금 자가발전을 들으시는 이 순간에 내일부터. 네. 아 우리 녹음하는 게 지금 12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이 순간에도 또 지금 E3가 열리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실시간으로 엄청난 정보들을 먼저 받으실 수 있겠네요. 네. 네. 재밌다. 준비한 보람이 있겠네 이번 주는. 저는 이게 지금 셋 다 처음 듣는데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블리즈컨은 그냥 보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가상 입장권 제가 살 테니까 제 뒤에서 한번 보시죠. 네. 근데 블리즈컨은 좀 아쉬운 게 거기 코스프레가 핫하거든. 네, 맞아요. 근데 코스프레를 왠지 못 볼 것 같아. 그걸로는 가상 아, 그쵸. 입장권으로. 이게 지나가다가 저 뒤에 어디에 잠깐 잡히겠지. 오버워치 캐릭터 중에 라인하르트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네. 뭐 하는 캐릭터? 뭐냐면 그 온 몸이 철갑이고요. 철갑을 방패로 이제 주로 막는 뭐 기사같이 생긴 거군요. 탱커 역할인데요. 네. 두드려 맞는 역할이에요. 성기사처럼 생겼나 네, 보네요. 맞아요. 근데 네. 엄청 커요. 할아버지 캐릭터인데 엄청 커요. 근데 그걸 그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진짜 사람 한 2배만한 거를 입고 돌아다녀요. 그거 봐, 그 블리자드 그런 거 잘한다니까. 그 민폐야. 왜 사람 많은 데 가서 그러고 그거 심지어 다녀. 그만한 사이즈의 그 저기 뭐야 피규어를 판다고 임마.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걸 아니 또 사요, 거기 가서 누가. 그런 걸 하는 데를 가가지고 그걸 민폐라 그러면 안 되지. 네. 아무튼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망드가 요즘 게임에 많이 빠져 있네요. 네. 네. 저는 요새
콜 오브 듀티 인피니티 워페어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네, 머릿속에 게임이 가득 차 있군요. 배틀그라운드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모습이 됐죠. 씨, 접어야겠다. 네. 여러분 아무튼 뭐 게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컨퍼런스라는 뭐야? 자가발전 사랑해 주세요도 네, 아니고. 그 컨퍼런스라는 거 자체가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저희가 갖고 왔는데 네. 뭐 진짜 저희가 소개해드린 거는 제 세 발이 피해 시간상 네. 3개씩 4개 3개씩만 그리고 소개해드렸는데 또 여러 개 하면 재미없었을 거야. 음. 가장 핫하다는 것들만 지금 두 분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요. 다 이름 좀 들어봤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정리해 드린 거니까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를 통해서 컨퍼런스 열릴 때마다 이발소를 통해서 또 소개해드리니까 간간히 소개해 드리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다음 주에 우리 쉬나요? 아니요? 아니요. 왜 쉬어요? 아십니까? 그럽니까? 첫 주인데 왜 쉬어요? 두근두근하고 있던 우리 중이었어요. 나중에 이발소 네. 컨퍼런스 할 때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처럼. 그럽시다. 저번 주 특집 아니었는데. 네. 근데 본의 아니게 특집이 됐죠. 네. 네.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alaxy turning